안녕하세요.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댄스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터 엔진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방화벽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엔진을 한 대 배포를 했죠. 그렇게 되면 그냥 클라우드 안에 덩그러니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접속을 하게 되면 무조건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의 VPC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VPC라고 하면 뭐냐면 클라우드 내에서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정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어쨌든 이 컴퓨터 엔진도 생성이 되었으면 외부로도 네트워크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있는 네트워크가 컴퓨터 엔진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다 디폴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VPC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컴퓨터 엔진이 VPC 안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하나 더 있게 됩니다. 뭐냐면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 인프라인데요. 이 방화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VM에 적용되는 이 방화벽으로 특정 네트워크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함으로써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보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프라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에 이 인스턴스로 들어오는, 즉 인바운드 트래픽, 그리고 나가는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규칙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방화벽은 해당 서버로 들어오는 허용 규칙만 지정이 가능하고 특정 트래픽에 대한 거부 규칙, 즉 어떤 해당 서버로 어떤 IP에 어떤 포트에 네트워크는 들어오지 마라. 그 규칙은 방화벽 차원에서는 일단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가 처음으로 생성이 되면 방화벽이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첫 생성 시에 아웃바운드, 즉 서버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모두 다 열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트래픽, 외부에서 서버 안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다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인바운드 규칙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필요한 트래픽들만 서버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게 방화벽의 의미였고요. 자, 저희가 지금 저희가 쓰는 노트북을 통해서 뭔가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속을 하잖아요.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빌린 이 인스턴스, 저 같은 경우는 데모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부 IP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외부 IP를 가진 이 인스턴스는 사실 저희가 쓰는 지금 컴퓨터와는 별개의 어떤 컴퓨터가 다른 서버에서 지금 구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별개의 다른 컴퓨터라고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컴퓨터에서 해당 컴퓨터 엔진 서버로 들어오게 될 때 제가 보내는 트래픽도 당연히 방화벽을 거쳐가게 되거든요. 이 컴퓨터 엔진이 비록 저희가 웹에서 이렇게 클릭으로 만든 인프라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 트래픽이 방화벽을 거쳐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엔진에서 나오는 아웃바운드 트래픽 역시도 이 방화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제 컴퓨터에서 컴퓨터 엔진, 즉 빌린 서버죠. 빌린 서버로 네트워크를 보낼 때도 방화벽 규칙을 적용해서 해당 네트워크가 이렇게 닿게 되고요. 컴퓨터 엔진에서 나가는 트래픽도 방화벽 규칙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바운드 트래픽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저희 접속에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그 IP나 포트 같은 것들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즉 방화벽 규칙을 저희가 따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바운드 트래픽이 제대로 여기 컴퓨터 엔진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 엔진에서 나가는 트래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허용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실습해 볼 내용은 여기 데모 인스턴스에도 방화벽이 붙어 있을 거잖아요. 해당 방화벽에 대해서 방화벽 규칙을 저희가 설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허용할 IP랑 포트 등을 설정을 해서 진짜 설정 전후에 제대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컴퓨터 엔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MySQL을 설치를 했어요. MySQL을 설치를 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주피터 랩 서비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MySQL은 기본 포트가 뭐냐면 3306 포트죠. 그리고 주피터 랩은 기본 포트가 8888이죠.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빌린 컴퓨터 엔진에서 구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요 안에서 구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접속은 저희 컴퓨터에서 이렇게 접속이 돼야 되잖아요. 컴퓨터 엔진 안에 있는 서비스에서. 그래야 저희가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보고 요 컴퓨터 안에서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내 집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저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저예요. 저는 지금 내 집 컴퓨터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 집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엔진 안에 구동되고 있는 이 MySQL 데이터베이스랑 주피터 랩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 집 컴퓨터도 뭔가 IP가 있을 거잖아요. 123.4.5.6 뭐 이런 식으로 IP가 있다고 한다면 이 IP가 이렇게 닿아가지고 컴퓨터 엔진의 3306 포트에 닿아야 이 MySQL DB를 저희 컴퓨터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피터 랩 역시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쏘은 트래픽이 쭉 가가지고 8888번 포트에 닿아야 주피터 랩 서비스, 즉 컴퓨터 엔진 안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주피터 랩을 제가 접속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이 파이어월에 어떤 게 허용이 되어야 하냐면 제 집 컴퓨터 IP가 123.4.5.6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IP가 허용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포트는 3306이랑 8888 이 허용이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요 컴퓨터에서 쏜 네트워크 트래픽이 파이어월을 딱 거쳤을 때 요거는 123.4.5.6이고 포트 3306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거를 딱 확인을 하고 요거는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보내야겠다 해서 통과시켜준 다음에 컴퓨터 엔진에 딱 닿아가지고 MySQL 서비스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 8888 역시도 IP가 맞고 포트가 허용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파이어월이 검사를 한 다음에 트래픽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때문에 컴퓨터 엔진의 8888번 포트로 저희가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설정, 즉 파이어월에 대한 요 설정을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UI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VM 인스턴스 있죠? 자, 위에 햄버거 모양을 누르시면 VPC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VPC 네트워크 중에서 방화벽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벽.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해당 방화벽 VPC 방화벽 규칙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것들이 있어요. 자, 참고로 컴퓨터 엔진이 생성이 될 때 22원 포트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SSH 접속이 가능해야만 해당 서버에 저희가 접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2번 포트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HTTP와 HTTPS 요 트래픽 역시도 인스턴스 생성할 때 저희가 허용하도록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는 선택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요거에 별개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게 3306번 포트를 여는 거랑 8888번 이 두 가지 포트를 여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위에 방화벽 규칙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방화벽 규칙 만들기 해서 방화벽 규칙은 데모 파이어월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요 이름을 복사해 가지고 지정된 대상 태그 여기에 그대로 붙여 넣어 줄게요. 보통은 이름이랑 요 지정된 대상 태그를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대상 태그를 저희가 나중에 컴퓨터 엔진 쪽으로 적용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해야 될 게 여기 IPv4 범위랑
TCP 포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허용할 IP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허용할 포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전에 말씀드렸을 때 허용할 IP는 뭐냐면 내 컴퓨터 IP인데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열도록 할게요. 0.0.0/0 하게 되면 모든 IP를 다 허용한다는 뜻이죠.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IP를 다 허용하도록 하겠고요. 포트 같은 경우는 아까 3306이랑 8888 이렇게 두 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어볼게요. IPv4 범위는 0.0.0.0/0 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다 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필요한 IP 주소만 딱 지정해 가지고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IP 주소 하나를 지정하든 혹은 범위로 지정하든 필요한 것들만 딱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TCP 저희가 선택을 할 거고 포트는 3306이랑 8888 두 개를 열 거죠. 요거를 요 TCP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두 칸이 다 작성이 되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들기를 눌러서 데모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방화벽 규칙을 저희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화벽 정책 맨 앞 페이지 쪽에 이렇게 데모 파이어월이라고 하나가 생성이 되었죠. 자, 이제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모든 IP에서 오는 3306이랑 8888 포트로의 접근은 허용한다 라는 규칙이에요. 자, 요 규칙을 이제 저희가 컴퓨터 엔진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러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컴퓨터 엔진 VM 인스턴스 쪽으로 가셔가지고 요거를 살짝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스턴스 이름을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수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눌러서 밑에 잠시 가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 태그가 나오게 돼요. 위에 보게 되면 방화벽, allow HTTP랑 HTTPS 트래픽 요 두 개는 미리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이 데모 인스턴스 생성할 때 미리 체크를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 네트워크 태그에 허용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커스텀하게 생성한 그 방화벽 규칙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 데모 파이어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좀 아쉬운 점은 이 부분 네트워크 관련된 거를 이렇게 쭈루룩 리스트 형식으로 보게 해줘가지고 그 중에서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뭔가 수기로 작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타나지 않게 잘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이 다 되었고요. 그러면 한번 트래픽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제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제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빌린 34.64.212.155 요 서버가 있는데 이렇게 날려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컬 명령어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서 컬 명령어로 해당 이렇게 하고 3306 이렇게 날리게 되면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되어 있으면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3306 포트로 네트워크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방화벽 규칙을 설정할 때 모든 IP에서 3306으로 오는 거는 다 허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뭔가 응답이 와가지고 이 안에 서비스가 있으면 그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출력이 될 거고요. 아니라면 뭐 페일이 나든 어쨌든 그런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허용하지 않은 예를 들면 7000번 포트 이런 걸로 컬 명령을 보내게 되면 응답조차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화벽에서 막히기 때문에 트래픽이 그냥 쏘아진 다음에 뭔가 응답도 오지 않고 계속 교착 상태, 즉 아무 터미널에 아무런 입력도 없는 상태로 머물게 될 겁니다.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일단 외부 IP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터미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컴퓨터의 터미널이죠. 이 컴퓨터에서 제 컴퓨터에서 curl 컬 명령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일단 7000번 포트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허용이 안 되어 있는 포트니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 않죠. 7000번 포트에서 뭔가 서비스가 작동 중이라고 하더라도 트래픽이 닿으면 서비스가 없다, 뭔가 페일이다 이런 응답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 응답도 오지 않고 계속 로딩 상태처럼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 취소를 하고 열려있는 3306번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06으로 보내면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curl 한 다음에 fail to connect to 뭐시기 connection refused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connection refused가 뜬다고 해서 해당 포트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응답이 온다면 해당 네트워크가 닿아가지고 거기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 컴퓨터 터미널에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응답만 오면 이 포트가 열려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888 역시도 똑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뭔가 응답이 오죠. connection refused 이지만 왜냐하면 지금 요 서버에서 3306이랑 8888번으로 아무런 서비스도 지금 구동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짜 MySQL이나 주피터 랩이 실행이 되고 있다면 커넥션 refused 말고 그 관련된 어떤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하게 8889번으로 해볼게요. 자, 8889는 저희가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로딩 중 상태로 나오죠. 자, 그럼 진짜로 이 3306-8888이 제대로 열려 있었던 건지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인스턴스 수정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데모 파이어월 저희가 만든 태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게 되면 이제 3306이랑 8888번 포트 역시도 다 허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잘 되었고요. 네트워크 쪽을 보게 되면 이제 태그가 2개밖에 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제가 컬 명령어를 3306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제거한 다음에 자, 보내면 이제는 어떤가요? 앞에서는 허용했을 때는 이렇게 컬 한 다음에 connection refused 답변이 왔는데 지금은 답변조차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8888 역시도 똑같이 답변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엔진에 연결된 이 방화벽 규칙을 저희가 수정을 해가지고 특정 포트로의 접속을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 방법은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컴퓨터 엔진을 빌리게 되면 빌리는 목적이 뭐겠어요? 어떤 서비스를 요 안에서 생성하고 가동하기 위해서 빌리겠죠. 그러면 그 서비스는 특정 포트로 서비스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노드 같은 경우는 3000번, 그리고 주피터 랩은 8888, 그리고 포스트그레스QL 같은 경우는 5432, 이런 포트들로 다 개방이 될 텐데, 결국에 컴퓨터 엔진에 접속하게 되는 주체는 저희 컴퓨터, 제 컴퓨터에서 접속을 하거든요. 혹은 다른 컴퓨터에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모든 트래픽이 이 방화벽 규칙을 참조해가지고 해당 컴퓨터 엔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후에 컴퓨터 엔진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시거나 하면 방화벽 규칙을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클라우드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